자, 7-4번. 뇌사결정에 대한 엄격한 지침에 대한 이유야 의구심 해결 방안. 우리 방금 영작한 거랑 같은 맥락이다. Some countries have proposed tougher guidelines. 일부 국가들은 얘들아 propose 하면은 동사로 수이나 무슨 뜻이야? 제안했다. 제안해 왔대요. The tougher, tough 하면은 막 힘든, 어려운 이런 뜻이죠. 여기서 좀 엄격한이라는 의미로 쓰였거든.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들을 제시를 해 왔다라고 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이었냐면, 자, for 뒤에 전치사 for이니까 뒤에 동명사 for determining brain death 여기까지 한번 닫아주실게요. 그러면 뇌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해 왔다라는 거지. 뭐 할 때요? 우리 when 접속사니까 when 뒤에 주어 동사 나와줘야 되는데 when 뒤에 주어가 transplantation 이고요. 동사가 is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 할 때? 주어가 동사 할 때 transplantation 하면은 지현아 무슨 뜻이야? 장기 이식이죠. trans가 바꾸다고 plantation은 뭔가 심는 거니까 장기 이식입니다. 장기 이식이 is under consideration 고려 중일 때, 장기 이식이 고려 중일 때 뇌사 결정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좀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죠. 이 대시 사이 부분은 장기 이식이 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고 transferring organs to others, organ이 장기니 기관이니까. 자, 단어예요. tougher 하면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엄격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strict 4개 쓸 거야. stricter 엄격한 비교급으로. 그리고 조금 더 가혹한 harsher 그리고 더 견고한 딱딱한 more rigid 얘는 rigid 이런 게 없기 때문에 more rigid 더 딱딱한 엄격한 그리고 좀 더 힘든 demanding 까다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까다로운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there are legal requirements. 동사 여기 있고 주어 여기 있죠? 법적인 requirement, 요구 조건들이 있대요. 어떤 법적 요구 조건인지 관계대명사 위치가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고 which 뒤에 동사가 specify 나와 있는 걸 보아하니 이 친구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될 거고 specify 하면은 동사로 무슨 뜻이죠? 명시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라고 명시하는 법적 요구사항이 있냐면요. 얘는 이제 접속사 대시 되겠죠. specify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이 접속사 대절에 나오는 주어 동사를 또 찾아볼 거야. 뭐라고 명시하냐면 that a whole team of doctors must agree over the diagnosis of death. 자, 그냥 의사 한 명도 아니고요. 의사 전체가, 그죠? 의사 전체 팀이 동의해야 되는데 뇌사 진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요? In the case of potential donor. potential 하면 세경아 무슨 뜻이니? 잠재적인이라는 뜻으로서 latent 이런 동의어 쓸 수 있어요. 잠재적인 그 장기 기증자겠지? 잠재적인 장기 기증자의 경우에 아직까지 장기 기증이 확정나진 않았지만 조금 더 뭐 아프면 나중에 장기 기증을 하겠다 이런 잠재적인 기증자의 경우에 죽었다고 판단을 하려면 사망 선고를 할 때 모든 닥터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벌써 추측이 되시죠? 맞니?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한 명의 닥터만 승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빠르게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으니 그렇겠죠. 어떤 유럽 국가에서는. 자, 여기서 단어랑 문법 좀 보시면 주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가 requirement 복수였기 때문에 동사 specify 이렇게 되어 있고요. specify의 동의어로서 얘들아 뭐 claim 뭐 아니면 명시하다 say 괜찮은데 stipulate 하나 적어둘게요. stipulate stimulate 아니라 stipulate 규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좋아하기 때문에 stipulate 핵심 단어는 아니지만 알고 계셔서 나쁠 건 없습니다. 요거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legal requirement에서 이 법적 요구 조건들, 법적 의무, 법적인 obligation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냥 단수 형태로 쓸게요. 그리고 대놓고 이제 명령이라고 하면은 mandate 얘도 명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mandatory가 강제적인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확장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왜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규제를 할까? The reason for these strict regulations. 만약에 문장 삽입이 나온다라면 앞에 지금 strict regulations 나왔으니까 these regulation 나오는 거 맞죠? 이러한 엄격한 규제의 이유는요. 동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거 보일 겁니다. is 이렇게. 보어 자리에 지금 to is라는 투부정사의 명사정보 이렇게 나온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막 지금 수식어가 좀 기니까 한 번씩 끊어봅시다. 이 엄격한 규제에 대한 이유야. 뭐에 대한 규제야? For diagnosing brain death in potential donor organs. organ donors. 이 잠재적 장기 기증자의 뇌사 진단에 있어서 이런 엄격한 규제의 이유는 바로 의심할 여지 없이 뭐냐면 to ease, 완화하는 겁니다. 이 대중들의 공포를요. 뭐에 대한 공포야? Of the premature diagnosis of brain death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organs.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 해석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방금 내가 설명드린 것처럼 장기를 obtain이 무슨 뜻이니? 얻다죠. 장기를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premature는 조기의 초기란 뜻이잖아. 이 뇌사 진단을 너무 빠르게 이르게 성급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중들의 공포를 완화하고자 함이 목적이라고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단어 to ease에서 ease 완화시키다. 뭐 relieve도 괜찮고요. A로 시작하는 거 채워넣어 보이지? 완화하다. alleviate. 그리고 좀 누그러뜨리다. soothe. 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막 공포를 심화시킨다 이런 표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뭐 intensify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반의어까지는 알아서 동반이어표 보시면 돼요. 나온 김에 말 좀 하면 얘들아 89페이지에 단어표 보시면 이런 거 너네가 스스로 보는 것들이야. 이건 예민하게. 그 is의 반의어 중에 intensify, worsen 그리고 뭐 있니? aggravate 있잖아. 이런 것들도 알고 가라는 거예요. aggravate는 악화시키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깨알같이 다 들어놓는 게 어디서 도움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공포를 누그러뜨리기 위함이래. 자, 그래서 여기서 premature도 제가 동반에 적어놨는데요. premature, 우리 mature가 동사로 쓰이면 성숙하다기 때문에 pre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뭐 미리잖아. 그러니까 미리 성숙하다 조금 여기서 빠르다라는 뜻이니까 일은 성급한 요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동의 표현이요. untimely. 요거 형용사입니다. 일은. 그 다음에 성급한 hasty. 성급한 판단. 여기까지 안 갈 건데 precipitate. 너무 이르게 판단하는 거. 우리 anticipate도 예상하다잖아요. precipitate. 너무 이르게 판단하는 그런 초기의 진단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누그러뜨리고자 이런 식으로 엄격한 규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럼 나 안전하게 내가 만약에 나중에 아팠을 때 뇌사 진단에 걱정이 없겠군. 이렇게 하면 참 다행인데 사람들이 그렇진 않겠죠. 그죠? but부터 흐름이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하지만 but it is questionable. 의심할 여지가 있대요. 자, 여기서 it은 가주어고요. 진주어 자리에 뭐 들어왔니? whether 들어왔어. whether. 그쵸? whether이라는 이 접속사가 이끌어주는 접속사 주어 동사 쭉 그냥 갈게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진주어 자리에 투부동사 말고 의주동 아니면 whether 주어 동사 이런 거 올 수 있고 이때 우리 whether 말고 접속사 if도 쓸 수 있겠죠. 앞에 전치사 없으니까. 앞에 전치사 있으면 if 못 쓰고. 해석 어떻게 하니 세경아? 뭐뭐? 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뭐인지 아닌지 these requirements 이런 법적인 요구 조건들, 요구 사항들이 대중들의 의심을 줄여주는지는 의문이다라는 거예요. As much as they create them에서 they는 누구고 them은 누굴까요? 뭐만큼 줄여줄지는 의문이냐면 as much as 뒤에 있는 as만큼이라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것들이 그것들을 만들 만큼. 한번 너희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이 대인은 성태야 누구니?
공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는 해당 문장 속에 지금 대명사를 받아준다면 these requirements 이러한 요구 조건들이 여기서 되면 뭐냐면요. 대중들의 의심입니다. public suspicion. 복수네 둘 다, 그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금 이 너무나도 빡빡한 법적 요구 조건들이 이거 진짜 이렇게 진행되는 거 맞나? 과연 모든 의사들의 만장일치로 사망 선고가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 대중들의 의심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의심을 만들어내는, 의심이 늘어나는 것만큼 과연 그게 줄어들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거예요. 알겠지? 사람들은 그만큼 더 의심하게 된다 이 얘기겠지. 근데 여기서 지칭한 대상을 잘 봐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됐을까요? 공포도 맥락상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questionable, 의심할 법한이란 뜻. doubtful, 의구심 있는. dubious, dubious, 의심스러운. 앞글자 dd 따가지고 옆에 썼고요. 그 다음에 뭐 uncertain, 불확실하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 문장에도 이제 데이가 나온다? 어떤 자습서 보면은 이 데이가 뭘 가리킨다고 보냐면 법적 요구사항들이라고 가리키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퍼블릭입니다. 퍼블릭. 이렇게 대중이라고 보시면 이거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기억이 나면은 한번 보시고 혹시 질문해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래도 퍼블릭입니다. 근데 막 어떤 그 분석지에는 저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대중들은요 또 나왔다. 여기서 메인티는 그냥 유지하다예요. 이따가 테스트에 나옵니다. 유지하다라고 했어요. 대중들은 유지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유지해요. 믿음. 추상명사지? 그 뒤에 있는 that 뭐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니? 동격 that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죠? 확인을 해봐야 돼요. 뒷문제 완전한지는. 근데 아마 완전할 겁니다. 미리 적고 가자. 그 대중들은요, 분명히 잘못된 믿음을 유지합니다.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that diagnosing brain death, 이 뇌사를 진단하는 것이 동명사 주어 is an unreliable process. 뇌사 진단이 믿을 수 없는 과정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대. 뒤에 lacking precision은 앞에 있는 과정을 설명해주는 현재 분사겠죠. 정확성이 부족한 믿을 수 없는, 불신할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과정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은 사실상 뇌사 진단은 믿을 만한 과정인데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뇌사 진단이라는 건 믿을 수 없어. 정확성이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As a matter of consistency. consistency 하면 우진아 무슨 뜻이니? 옆에 보셔도 돼요. 소비나 보죠. 일관성. 일관성의 이유로, 일관성의 문제로, 여기서 메러는 문제입니다. 최소한 일관성의 문제로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국가는 뭐 의사 만장이지, 어떤 국가는 조금 더 뭐 악화되면은 뭐 뇌사든 이건 안 되니까 일관성의 이유로 자, criteria 하면은 세경아 무슨 뜻? 기준이죠. 이거 사실은 복수형이에요. 중요하진 않지만 criterion 하면은 단수, criteria 하면은 복수, phenomenon 단수, phenomena 복수처럼. 자, 뭐가 됐든 기준, 어떤 것에 대한 기준 for diagnosing death of organ donors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동사는 여기 있네. should be exactly the same. 그죠? 그러면 이 장기 기증자들의 뇌사 진단에 대한 기준은 완전히 똑같아야 된대. 뭐만큼 똑같아야 되냐면 여기서 as 뒤에요. 크라이테리아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적고 공부를 해야 이따 서술형을 쓸 수 있어요. 뭐만큼 같냐면 기준과 같아요. 어떤 기준? for, criteria for those, 사람들의 기준. 자, 뒤에 for whom이라는 이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사람들 수식하는 거 보이죠?
우진아 전치사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 불완전? 아, 이 사람아. 완전하겠죠. 그냥 관계대명사 아니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완전. 동격대 뒤에도 완전. 스스로 복습하면서 외우시고요. 그랬을 때 일단 문법은 차치하고 우리 개념부터 봅시다. 그 사람들을 위한 immediate brew, 즉각적인 매장. 혹은 fermentation 하면 화장이죠. 화장이 의도된 그 사람들의 기준과 같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각적인 매장이 뭐예요? 화장이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 기준이랑 잠재적인 뇌사 기증자들에게 적용되는 그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죽었을 때 뇌사란다. 죽었을 때 장기 기증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해결책 방안이겠지. 그지? 이 문장 중요해요. 이따 나오고 그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이해하고 외우는 게 좋으니까. 자, 일단 혹시 단어가 좀 약하신 분들은 immediate brewer, 즉각적인 매장 이렇게 적어 두시면서 좀 편하게 가시고, fermentation은 원래 각주에 나와 있던 화장, 묻는 거, 화장이란 뜻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법의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for whom, 우리 그 저번 시간에 이동속도 지문에서 speed at which처럼 그때는 왜 at을 썼죠? 우리가 그 속도에서 움직이니까. 여기는 왜 for를 썼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도되는 거니까. 우리 원래 intended for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for를 뒤로 빼도 괜찮지. who나 whom 쓰고 예를 들면 이제 the same as for those who or whom immediate brew fermentation is intended for 이렇게 적어줘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러 한번 적어놨고 그랬을 때 우리 본문에 지금 for whom이니까 뒷문장 완전한지 확인해 보시면 주어가 즉각적인 매장과 화장이 is intended 수동태 매장 의도되었을 때 됐나요? 근데 주어가 복수 아닌가요? 라고 하신다면 우리 A or B에서는 B에다가 수일치한다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들어두면 한번 기억 안 까먹을 겁니다. 우리가 B에다가 수일치해서 단수로다가 is intended 이렇게 쓰라는 거지. 미리 스포를 하면 이따 시험제는 is가 없어요. B라는 형태를 고쳐서 쓰시면 돼요. 알겠죠? 어법형광 쓰기 전에 펜 등김 얘들아 동격 대세는 내가 또 뭐 안 된다고 쓸 것 같아 수인아? 5번 문장에 동격 대세는 뭘 쓸 수 없어? 위치 못 쓴다. 이거 한번 적어두고 갈게요. 자, 우리 마지막부터 형광을 쭉 칠게요. 여기 수동태랑 여기 for whom이라는 전건데. 여기 lacking 현재 분사 그리고 동격 그리고 여기 가주어랑 진주어 부분 웨더에만 칠게요. they, them이 뭘 지칭하는지 복습하면서 꼭 숙지하시고 그리고 2번 문장에 선행사 requirements 그다음 관계대명사 위치 이때 대신 접속사이기 때문에 what으로 못 바꾸고요.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다. 그죠? 뭐 얘는 재밌어요. 크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너무 명확하게 글이 전개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 이해만 하면 괜찮은 지문 같고 생각해보니까. 장기 기증자의 뇌사 판정 기준 강화는 오히려 그 판정 과정에 불신을 키울 수 있다가 토픽이라 보기는 좀 애매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잘 제시가 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문제점에서 끝나도 나쁘진 않겠지. 이거는 문제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문제 풀면서 보는 선지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 있다. 풀어봅시다.
자, 1번 보이나? 일부 국가들은 장기 이식을 고려할 때 뇌사 판정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려고 했다. true F? 그렇죠. 2번 최경아 몇몇 국가에서는 잠재적 장기 기증자 사망 판정에 여러 의사의 동의가 요구된다. 그렇죠. 모든 의사들의 동의. 3번 성태야 엄격한 규정은 대중들의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되니? 네? F야. FF.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어떤 의심을 이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했죠. 자, 이러한 규정은 뇌사 판정이 부정했다라는 인식을 유지시키는 측면도 있다. 지연아, true F? F. 요거 몇 번째 문장 보시면 되냐면 5번 문장. 5번 문장. 대중들은 근데 또 이 해석에 따르면 규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다른 강사분들도 퍼블릭이라고 보거든요. 5번 문장 아까 데이. 사람들 뭐로 받은 상관없는데 사람들은 그 뇌사 진단이 부정확하다, 믿을 수 없다라는 그 잘못된 인식을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트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답의 근거는 5번 문장. 거기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미리야. 장기 기증자의 사망 판정 기준은 일반적인 사망 판정 기준과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F죠. 같아야 돼요. 우리 화장, 즉각적인 매장이나 화장이 의도된, 즉 죽은 사람의 기준과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지문이 깁니다. 장문 독해예요. 무조건 시험제 나올 거고. 자, 요거 하면 오늘 진도는 끝나니까 조금 수월하려나? 잘 모르겠네. 자, 대인관계에 의해 드러나는 인간의 특성. 이게 주제예요. 사람과의 어떤 대인 관계에서 인간의 특성이 다 드러난다야. 혼자 있을 땐 드러나지 않는다야. 다들 지금 졸려. 근데 공 얘기로 막 우리한테 헷갈리게 시작을 해. 봅시다. 이거 문장 구조 매우 까다로워요. 자, 공기에 던져진 공은 is acted upon. 우리 act on 하면은 뭐니 어디에 작용되다 이런 뜻인데. 공중에 던져진 공은 작용됩니다. 뭐에 어떤 힘에 의해서 작용될 거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힘 나온다. by 뒤에 첫 번째 by the initial force given it. by the constant pull of gravity. by the resistance of air. 형광 거 치시던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해요. 하나하나씩 뜯어서 봅시다. 여기서 이 이시 가리키는 거는 공이겠죠, 여러분? 당연히. 내가 공을 던졌어. 그러면 그 공에 주어진 최초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겠죠. 콤마나하고 ing 나왔어요. 분사구문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persist가 지속하다니까 지속하면서 자 분사구문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개 세트예요. 얘를 분사 구문이라고 봐도 되고 그냥 분사라고 봐도 되는데 저는 분사 구문이라고 볼게요. 그럼 이 분사 구문의 실질적 의미상 주어는 힘이라고 볼게요. 언니? 그 힘이 최초의 힘이 지속하면서 최초의 힘이 텐징하면서야. 자 그럼 봅시다. 공에 주어진 최초의 힘이 inertia 하면 뭐니? 관성이에요. 관성, 움직이면 관성을 유지하면서. 관성이라는 게 뭐야? 한 방향으로 쭉 움직이려는 힘이죠. 관성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tending to carry it in the same straight line. 같은 일직선으로 그 공을 유지시키려는 그 경향성을 보이면서. 관성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힘에 의해서 공이 움직일 거냐면 아래로 향하는 지속적인 gravity,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기도 하겠죠. 뿐만 아니라 as well as 또한 by the resistance of the air,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세 가지 법칙. 혹시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굳이 써두세요. 물론 공이 포인트는 아닙니다. 첫 번째, 관성이라고 쓸게. 두 번째, 중력이라고 쓸게. 세 번째, 공기 저항. 이렇게 이 세 가지 힘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공의 움직임이 있어서. 굳이 공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이유가 있겠죠. 비유해 주는 거긴 한데.
됐을까요? 자, 그러면서 it moves in a curved path. 그것은 곡선으로 움직입니다. 공은 곡선으로 움직인대요. 따라서. 그죠? 던졌을 때 슝 가다가 중력 때문에 떨어지면서 공기 저항을 마주하고 뭐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now 공이 떨어졌어요. The path does not represent the working of any particular force. 그 공의 길은요, does not represent, 나타내지 않아요. 그 어떠한 특정한 힘의 작용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이 던져졌으면 아 저건 관성 때문에만, 저건 공기 저항 때문에만, 중력 때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 세미콜론을 항상 해석할 때 어떻게 했어? 뭐 즉이라고 하거나 and, but, or 중에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not이 있기 때문에 not이 but be로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때 이 세미콜론의 해석을 좀 매끄럽게 하면 but으로 한번 봅시다. 그럼 그 어떠한 특정한 힘의 작용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 but there is a simply combination of the three elementary forces mentioned. 언급된 세 가지 elementary, 기초적인 힘의 뭐가? 조합이 있는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 합쳐진 거잖아요. 그죠? 딱 하나로 우리가 말할 수 없고. 당연한 얘기야. 세 가지 힘의 조합이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세미콜론. 하지만 뭐 in the real sense, 실제로 보면은 뭐가 있는 거냐면 there is something, 뭔가가 있대요. in the total action besides the isolation of the force. 한마디 갈게. 일단 뭔가가 있대. 전체적인 그 방향에. besides 하면 뭐예요? 뭐뭐 외에도지. 그 세 가지 힘의 작용, 그 고립된, 여기서 아이솔레이트, 독립된, 고립된 이 세 가지 힘의 작용 말고 전체적인 뭔가가 있대. 그게 바로 namely, 즉 그게 뭐냐면 the joint action. joint action은 공동작용이라는 게 있대요. 이해가 되렸나 몰라? 공을 던졌을 때 세 가지 힘, 관성, 중력, 공기저항이 있는데 그걸 따로따로 보여주진 않을 거고 그 세 가지 힘의 조합이 있을 거야. 실질적으로 보면 뭔가가 있어. 공동작용이라는 게 있대요. 그 세 가지 힘 독립된 것 말고도 같이 뭔가가 일어나는 공동작용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이 막 떨어지고 날아가고 하는 거겠죠.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부터가 키포야. 같은 방식으로 when two or more human individuals are together.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개인들이 같이 있을 때 their mutual relationship and their arrangement into the group. 그들의 상호적인 관계와 그 집단 내에서의 어떤 배치는 복수 주어죠. are things.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인지를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는 거다. 됐어? 두 명 혹은 그 이상 무리가 함께 할 때 상호적인 관계나 그 집단 내에서의 배열은 뭐냐면 which would not be revealed. 드러나지 않는 거래. 만약 우리가 if we confined our attention to each individual separately. 우리가 개별적인 독립적인 개체에다가 따로 그 관심을 뭐였더라 수인아? confined. 국한시키면. 내가 얘만 보고 이렇게 국한시킨다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래요. 상호관계는. 그렇겠지. 내가 이 사람한테만 독립적으로 보면 그 관계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야. 됐을까요? 살펴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예요, 여러분. if 절이 뒤로 빠져 있잖아. if, 주어, 과거 동사죠. 뭐가 생각나죠? 가정법 과거 분장이에요. 근데 주어가 이제 이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주어 자리, 이 목적격 보어를 설명해주는 위치절에 주어, 우시쿠마, 동사 원형 어떻다고 보면은 이거 가정법 과거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좀 적어둘게요. 가정법 과거가 활용이 되었어. 가정법 과거는 여러분 어떤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죠?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 형태로 서술을 해주는 거잖아. 일단은 문법적 구조 먼저 볼게요. 그러면 if 주어 과거 동사 잘 왔고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 이렇게 잘 온 거야. 동사 원형이잖아요. be. 그럼 이제 내용 이해를 좀 볼게요. 가정법이라는 거 얘들아. 나 졸리면 자야지. 이건 가정법이 아니지. 졸릴 수 있으니까. 근데 가정법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일 때 가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실 인간관계 할 때 이 사람한테만 독립적으로 국한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지. 사실은.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국한시킨다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 바로 뭐다? 상호관계다라는 거. 됐나요? 단어예요. 자, 우리 뮤추얼의 동의어 보이나 뭐 있니? R로 시작하는 거. 상호적인. 왜 작년 기말 중간에 없었나? 세경 혹시 아세요? 중간이 아닌가? Reciprocal. 오늘부터 꼭 알고 계세요. 상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주어가 지금 이렇게 동사가 R인데 앞에 있는 그룹 보시고 설마 이거 is로 바꾸시면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 confined 하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restrict로 써도 괜찮고요. constrained도 괜찮겠죠. 됐나요? 이해됐지? 자, 그럼 지금 공 얘기하다가 공의 힘에는 공동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작용도 마찬가지, 상호작용도 마찬가지. 개별적인 힘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작용. 같이 봤을 때. 그쵸? 그랬을 때 나타난다라는 거죠. 상호관계는. 자, the significance of group behavior is increased. 이 집단 행동의 중요성은 greatly increased. 매우 중요합니다. 향상됩니다. 통태고요. 언제? 어떤 경우에? 여기서 in the case, 여기서 case는 얘들아 사건이란 뜻도 있지만 경우란 뜻도 있죠. 이 정도는 안 적어도 괜찮겠죠? 어떤 경우에 증가되냐면 in the case of human beings, 인간의 경우에. 그렇겠죠. 우리 인간 개체는 뭐 감정적인 존재니까 당연히 집단행동이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그죠? 이해하면 되지. by the fact부터 끝까지 쭉 칠 거야. 자, by the fact that 에서 미디어 이 대신 무슨 that? 접속사, 동격 접속사 대신입니다. 동격. 동격 접속사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쨌든 접속사든 동격이든 뒷문장 둘 다 완전한 구조야. 그 말하는 짓은 이거 위치 안 된다. 먼저 써두고 올게. 그러면 방금 접속사예요. 동격이요. 동격이기 때문에 뒤에가 주어 동사 출발해야 되는 거지. 이 대세 기준으로 얘들아 주어 동사 새 출발해 볼게요. Some of the tendencies of actions of the individual. 개인의 행동의 일부 경향들의 일부는 제가 yes 표시를 여기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some이 부분명사이기 때문에 다시 이 개인들의 행동의 경향성의 일부는 복수주어죠? are related.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겠죠. 우리가 개인들끼리 살아가는데 당연히 분명하게 다른 개인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 and could not be aroused. 이거 이따 문제 됐습니다. could not be aroused. 나타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동사죠. 뭐 없이는 except 하면 제외하다니까. except by other person acting as stimuli. 이 자극으로서 작용하는 다른 사람 없이는 뭐가? 이 독립적인 행동의 경향성은 나타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한 개체, 인간 개체의 텐dency, 어떤 행동의 경향성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인간의 경우에 집단 행동의 중요성은 매우 증가된다. 어떤 사실에 의해서 증가되냐면 이 개인의 행동의 일부 경향성들이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자극으로서 작용하는 다른 사람들 없이는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주의할 것은요, aroused네요. 요거 이 자리에 뭐는 안 되냐면 arisen 이런 거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자타동사 공부하실 때 요거까지는 다 안 써도 괜찮은데요. rise는 무슨 뜻이니? arise 기본형. 태영아 무슨 뜻이지? 태영아 무슨 뜻이야? 얘는 happen, occur, take place랑 뜻이 똑같은 나타나다, 발생하다의 arise죠. 나타나다. 얘는 사건이 발생하다 이거야. 그런데 아주 비슷하게 생긴 타동사요. 얘는 기본 꼴이 arose입니다. arose, aroused, aroused예요. 그래서 쓰죠. 이렇게 표시하면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 같다라는 뜻이다잉. arouse, aroused, aroused. 얘는 타동사라고요. 그럼 뜻이 어떻게 되냐면 나타나다, 발생하다가 아니라 뭐뭐를 타동사니까 목적어 뭐뭐를 불러일으키다. 감정, 반응 등을 불러일으키다, 자극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쓴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잖아. 그래서 origin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선 수동태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arouse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앞에 cannot be, could인가요? could not be aroused인데 be가 또 없으면 땡이다. 그렇게 있다가 됐다 하나. 무조건 조동사 be, pp 형태로 잘 써줘야 돼요. 수동태 의미니까. 자, 그러면서요. 6번 문장 넘어갈게요. An individual in complete isolation, 완전한 고립에서의 개인은 would not reveal, 드러내지 못할 겁니다. Their competitive tendencies, their tendencies with towards opposite sex, their protective tendencies toward children. 그냥 뭐 어디 쓰든 상관없는데 목적어 3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해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독립돼서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면 그것은 언제 드러나지 않을 거, 뭘 드러내지 못할 거냐면 경쟁적인 경향을 드러내지 못할 거래요. 우리 경쟁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당연히. 그리고 반대 성별을 향한 경향성도 나타나지 않을 거야. 남이 있으면 여가 있고 여가 있으면 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their protective tendencies toward children. 아이들을 향한 보호적 경향. 부모가 있으면 아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런 양립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고립된 개인은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죠. 완전히 고립된 상태의 개인은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 사실은 뭘 드러내냐면 이게 접속사죠. This shows that 결론 the traits of human nature 인간 본성의 특성은요 do not fully appear 완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appear 자동사는 기본이지 뭐 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냐면 until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나올게요. until individual is brought into relationship with other individuals. other은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other individuals 나왔고요. 수동태 들어왔죠. 이거 이따가 영작은 아니고 단어 채우기 있어요. 노랑형 요 어법도 부분. 자, 그러면은 이 앞 내용은 나타냅니다. 인간의 특성이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요. 뭐 할 때까지? 개인이 여기서 얘들아 is brought를 가져와주다라고 하셔도 괜찮은데 개인들이 관여되는 거지. 개인들이 관계 속에서 관여될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과. 그 말은 즉슨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개별적인 속성이 드러난다는 거겠네. 그죠? 공도 딱딱 그 세 가지 힘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공동작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대인관계를 통해서 개인적 특성이 드러난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죠? 어법 평강 드시고 방금 친 부분이랑 우리 5번 문장에 수동태 is greatly increased 그리고 동격대 대치시고요. 동격대 뒤에 동사 하나, 둘 다 수동태인데 could be aroused 주의하자.
4번 문장에 if we confine 가정법 과거 문장을 너네가 깨끗한 지문으로 보면 잘 안 보일 거거든요. 뭐 연습하시고. 그리고 3번 문장에 뭐 멘션 이런 거 사소한 것도 하나 쳐볼까요? 한 문장에 막 뭐가 복잡했는데 분사구문 persisting과 tending 세트라는 거. tending to carry.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되고 단어 항목이란다. 단어 하나만 쓰고 진짜 쉴게요. 많이는 없고요. 3번에 elementary가 기본적인인데 이게 나오진 않을 거야. 근데 그냥 알고 있으라고. basic 말고요. rudimentary. rudimentary.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건 그냥 베이스 채우는 용도. rudimentary. 초보적인, 기초적인. 약간 초보자 느낌에서 쓰는 거라서. 자, 그리고 3번에 우리 isolated 볼게요. isolated. 고립된. separated. 이거 우리 나왔던 7번 문제. 중간 7번 문제 2번 선지 디테치도 나와 있었어요. 분리된, 떼어진. 맞죠? segregate. 똑같아요. segregate. segregate. 분리된. 동의어 말고 반의어. 분리의 반의어가 뭐야? 통합이지. integrated. united. 또 connected. 여기까지 하면 끝이 나니까요. 적어두시고 쉬시면 됩니다.